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기준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들 중 하나가 이 거래량이 터진 캔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이 들어온 캔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기준봉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때, 거래량이 기준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그때의 캔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캔들의 고가나 저가나 종가 이런 특정 가격을 차트의 라인으로 표시하고 싶다,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다양하게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질문 주셨던 분이 이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 60일 평균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나 아니면 240일,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최고 거래량을,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돌파할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크게 나왔을 때, 이런 차트상 보면 이런 캔들이 되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등락률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한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요, 이 캔들을 기준으로 여기에 고가나 저가 이런 구간에 이렇게 차트의 선으로 표시되게 하고 싶다, 신호로 표시되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이 고가나 저가 또는 종가에 이렇게 선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간단한 연습부터 할게요. 이전 시간에 계속 수식 다양한 기능들 배웠지만 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기능들, 정말 쉬운 것부터 하나씩 연습하는 과정으로 이제 복귀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쉬운 것부터 일단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띄우시고요. 여기서 우클릭 수식 관리자를 띄울게요. 수식 관리자 들어오셔서요, 신호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누를 겁니다. 무엇을 연습해 볼 거냐? 60일 평균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그때의 신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지표명은 거래량 돌파 신호, 이렇게 제가 검색식명을 정해 볼게요. 우리 돌파했을 때는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 맨 아래 기타 함수에 상향 돌파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상향 돌파 함수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상향 돌파 함수 활용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상향 돌파라고 쓰시고요, 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상향 돌파는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 들어가 됩니다. 괄호 안에 A가 B를 상향 돌파하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현재의 거래량이 60일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60일 평균 거래량을 구해야 되고요, 현재의 거래량,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거래량을 써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올 거예요.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향 돌파할 건데 거래량이 돌파할 겁니다. 거래량이 무엇을 돌파할 거냐? 60일 평균 거래량을 돌파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뒤에 쉼표를 써주시고요, 평균 거래량을 구해야겠죠. 평균 거래량, 60일 평균 거래량.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자, 평균 구하는 방법은 일일이 다 더해도 되지, 더하고 나누고 해야 되지만 너무 길죠. 자, 그걸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함수에 일반 통계 함수로 들어오세요. 여기 가시면 평균을 한 번에 구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평균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평균이라고 써주시고요, 괄호를 열면 이렇게 또 파란색 표시가 나오죠. 무엇의 평균을 구할 거냐? 거래량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기간이 필요하죠. 10일 평균이냐 20일 평균이냐, 이번에는 60일 평균을 구해 볼 거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 다음 쉼표하고 60이라고 써주시면 60일 평균 거래량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이 기간값을 그때그때 많이 바꾸게 됩니다. 나는 60일 평균 거래량이 중요해, 또는 나는 120일 평균 거래량을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때그때 바꿔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는요, 제가 문자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 저는 여기에 그냥 한글로 기간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렇게 기간이라고 쓰면 빨간색으로 나오는데요, 이 기간은 숫자가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다가 숫자를 입력해 줄 거예요. 어떻게 입력하냐? 여기 지표 변수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간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기간 60일 이렇게 써주면 기간이라는 숫자가 60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평균 거래량 구해라, 기간 60일 동안에, 이렇게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상향 돌파에 대한 여기 큰 괄호, 요 괄호 있죠? 요 괄호도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끝에 괄호를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납니다. 검증해 주시고요. 이상이 없죠? 색상도 우리가 원하는 화살표 색깔로 바꿔볼까요? 저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장.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차트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맨 아래에 거래량 돌파 신호, 빨간색으로 화살표 신호가 막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어떤 신호냐? 우리가 만든 거는 60일 거래량 평균을 현재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화살표 그 캔들에 표시가 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래량에 지금 라인에 60일 거래량 평균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거래량과 60일 평균 거래량만 켜두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화살표 표시가 된 구간을 한번 볼까요? 이 구간에 보시면 거래량이 이 초록선, 잘 안 보이는데 좀 진하게 해볼게요. 초록선 두껍게. 자, 거래량이 초록색 60일 거래량 평균을 뚫은 캔들, 이 캔들에 표시가 됐죠. 자, 뭐 다른 구간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구간들 어때요? 60일 평균 거래량 여기를 캔들이 돌파한 순간에 표시가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렇게 넣으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캔들을 이렇게 수식 관리자가 다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하면 이 다양한 캔들을 찾았으니까 이 캔들에 해당하는 고가나 저가를 이제 차트에 표현하는 걸 해봐야겠죠. 이제 연습은 끝났고 이제 한번 직접 이 화살표가 나온 캔들, 이 화살표가 나온 이 캔들에 대해서 종가나 저가, 고가의 한번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 겁니다. 이렇게 지금 거래량 돌파 신호를 만들었죠. 자, 우리 거래량 돌파 신호 보통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평균 거래량으로 만들었는데요. 평균 거래량이 아니라 뭐 다른 거래량, 뭐 직전 최고 거래량, 신고 거래량을 돌파하는 경우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금 바꿔서 신호를 평균 거래량이 아니라 신고 거래량으로 한번 수식을 또 한번 바꿔 볼게요. 거래량 돌파가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좀 응용을 해서, 자, 다시 수식 관리자로 와서요. 신호 검색으로 들어옵니다. 자, 사용자 검색, 거래량 돌파 신호.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평균 거래량 돌파 신호로 한번 화살표 만들어 봤잖아요. 자, 요거를 신고 거래량 돌파로 한번 바꿔 볼 겁니다. 자, 평균은 거래량의 평균이죠. 신고 거래량은 이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 거래량을 돌파할 때에 신호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한번 조금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각자 원하는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이 포맷으로 충분히 응용이 가능해요. 자, 여기에서 뭘 바꿔주면 되냐? 우리는 지금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표시를 해라 라고 했는데 요거를 지우고요. 신고 거래량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거래량의 최고 거래량 어떻게 찾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에 일반 통계에 여기에 최고값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값 함수를 활용을 하면 특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거래량을 현재 거래량이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제가 이 최고값 함수를 응용해서 최고값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어주고요. 자, 어떤 최고값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거래량의 최고값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쉼표, 그리고 기간을 잡아줘야겠죠. 최고값을 구할 건데 기간을 며칠 동안의 최고값을 구할 거냐? 이번에는 240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40일 동안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했던 응용해서 기간이라 써줄 거고요. 우리 아까 기간 어떻게 정해줬죠? 지표 변수에 기간을 써주고 숫자를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번에는 24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수식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괄호를 닫아주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쉼표를 하고 1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칸은 뭐냐? 세 번째 칸은요, 현재 봉이 아니라 직전 봉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240일 동안의 최고 거래량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직전 어제의 캔들을 기준으로 기간 240일 동안의 최고 거래량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고요. 자, 그 거래량을 현재 거래량이 상향 돌파하면 신호를 만들어라 라고 수식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상향 돌파 함수 괄호를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끝에도 이렇게 괄호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검증해 주시고 저장.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존 신호를 지우고 신고 거래량 돌파했던 구간에 한번 화살표가 나오는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신호 검색, 사용자 검색에 거래량 돌파 신호. 자, 이번에도 화살표가 좀 나왔죠. 자, 이번에는 240일 동안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돌파한 구간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 거래량은 최근 240일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온 거래량이다 라고 이렇게 신호로 찾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그런 거래량 신호는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실전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알고 싶었던 거는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시점, 이런 시점에 나온 캔들을 찾았죠. 그리고 이 캔들에 대해서 고가나 저가의 라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인 만드는 거를 또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수식관리자 오세요. 수식관리자 들어오셔서요. 자, 이번엔 기술적 지표로 들어옵니다. 기술적 지표로 들어와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거래량 돌파, 라인 만들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표명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거래량 돌파라고 이렇게 문자를 써줄 거고요. 이 문자에다가 우리 그 계산식을 입력해 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는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거래량 돌파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아까 우리 썼던 기타 함수에 상향 돌파했죠? 자, 요거를 쓰셔도 되고 영어로 되어 있는 크로스업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한글 함수를 쓸게요. 자, 상향 돌파 괄호 열고 그리고 거래량이 돌파해야 되죠. 자, 어떤 거래량을 돌파를 해야 되냐? 평균 거래량을 돌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평균 함수 평균 괄호 열고 거래량 평균인데 쉼표 기간. 자, 이 기간은 우리 며칠로 하기로 했어요? 60일로 하기로 했죠? 뭐 이 기간은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자, 지표 조건 설정에 기간에 저는 60일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식.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괄호를 닫으면 평균 거래량이 됐고, 자, 그리고 상향 돌파의 괄호를 닫아줘야겠죠? 괄호 닫고, 그리고 이 수식 관리자에서 요렇게 문자로 치환해주는 경우에는요, 요 끝에 세미콜론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를 넣어주셔야 오류가 안 나요.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거래량 돌파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량 돌파가 된 시점에 우리가 종가나 시가의 라인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인을 만드는 함수를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여기 기타 함수에 보시면요. 맨 아래에 내려보시면 value wh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자주 쓰는 함수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주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때 시점에 내가 원하는 값을 차트의 선으로 표현해라 라고 할 때 쓰는 함수가 이 value when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함수를 활용을 해서 한번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value when 이렇게 써주시면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괄호를 열고 첫 번째 이제 1을 써줄 겁니다. 자, 1은요. 첫 번째 신호의 화살표, 그 첫 번째 신호의 그 기준 가격을 잡고 그때의 신호를 만들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1을 써주시면 되고요. 쉼표. 자, 그 다음에 신호를 넣어줄 겁니다. 신호. 어떤 신호냐? 우리 아까 만들었죠? 거래량 돌파 신호. 이 신호를 여기에 써주면 돼요. 거래량 돌파. 거래량 돌파.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러면 거래량 돌파 신호. 우리 만들었던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특정 값을 찾는 거죠. 자, 무엇을 찾을까요? 저는 고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고가. 거기 닫고. 자, 그러면 거래량 돌파 조건 만족했을 때 일봉상 캔들의 고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수식 이름에 고가 라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식 이름에 고가 라인을 적어줬고요. 자, 검증. 자, 이상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가 라인을 만들었고요. 저가 라인도 똑같은 걸 응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저가 라인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가 라인은 수식 2번으로 올게요. 2번에. 이 1번을 그대로 응용을 하면 돼요. 자, 뭘 응용하면 되냐? 요것만 그대로 복사합니다. 요것만 그대로 우클릭 복사를 해서요. 2번으로 와서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우리 이 거래량 돌파 신호는 1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식 2번에서 쓸 겁니다. 이번에는 저가 라인. 거래량 돌파했을 때 캔들의 저가를 한번 기준 라인을 잡을 거기 때문에 수식 이름은 저가를 해주고요. 저가 라인이라 해주시고요. value when 거래량 돌파 여기에 고가가 아니라 저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증 이상이 없죠. 그리고 여기 스케일 가셔서요. 우리 차트에 이 지표를 겹칠 거기 때문에 화면이 아니라 가격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지표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 신호는 지우고요. 왼쪽 누르고 기술적 지표에 사용자 지표 맨 아래에 거래량 돌파 라인 보시면 어떤 선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동평균선 지저분하니까 요거는 지우고 자, 선만 한번 볼게요. 자, 차트에 캔들과 우리가 만든 어떤 선이 하나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선이 이제 어떤 구간에 만들어져 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구간 어때요? 이 캔들을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에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거래량이 나왔던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라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고가, 저가가 아니라 종가나 시가를 쓰겠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써 있는 이 고가를요. 뭐 시가나 종가로 바꿔주시면 돼요. 또는 이제 여기에 내가 만약에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원하는 값이 뭐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걸 만들어서 다른 걸 여기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은 거는 고가와 저가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도 똑같이 응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들 때 거래량, 평균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고가와 저가를 찾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신호 만들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응용을 해서 이 평균을요 한번 신고 거래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한번 다시 또 응용을 해서 수식 관리자 사용자 지표에 거래량 돌파 라인 와서요. 이번에는 여기 상향 돌파 여기에 이 평균 거래량 우리가 평균 거래량 60일 평균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신호를 만들었는데 요거 말고 신고 거래량 240일 동안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돌파했을 때 고가와 저가 라인 찾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신호 검색 만들 때도 똑같이 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지우고 자 여기를 그대로 지우고 바꿔주면 됩니다. 상향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무엇을 돌파할 거냐? 여기 함수에 일반 통계의 최고값 함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최고값 괄호 열고 거래량의 최고값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쉼표 기간을 잡아야겠죠? 기간. 이 기간은 우리가 지표 조건 설정해서 뭐 60일이 아니라 저는 240일로 바꿔볼게요. 이것도 뭐 여러분 마음대로 써주셔도 돼요. 이 숫자는. 자, 수식 쉼표 1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하면 어제 기준으로 240일 동안의 최고 거래량을 찾는 거고요. 그거를 이 거래량이 상향 돌파했을 때 신호가 나와라 라고 딱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요거 괄호 닫아 주셔야겠죠. 큰 가로 하나 더 그리고 세미콜론까지 그리고 검증해 주시면 기준이 평균 거래량 돌파가 아니라 240봉 최고 거래량 돌파했을 때 고가와 저가 라인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바뀌는지 봅시다. 이 지표는 지우고요. 왼쪽 상단에 기술도 지표에 사용자 지표. 자, 종목들 띄워 보시면요, 이렇게 차트에 캔들과 선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선이 어떤 구간에 표현되는지 한번 잘 봅시다. 자, 이 캔들을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의 선이 이렇게 쫙 그어졌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이제 고가와 저가,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에 신고가 신호와 한번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만들었던 아까 만들었던 신호, 이 신고가 거래량 돌파 신호 구간, 여기 화살표가 나온 구간에 캔들의 고가와 저가에 이렇게 라인이 선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고가 저가 아니라 뭐 시가 종가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종목도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240봉 신고 거래량이 돌파된 캔들을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에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고가와 저가를 찾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아마 이 캔들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라면 이 캔들 사이에 한번 색으로 칠해서 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이 두 지점 사이에 어떤 매물대 구간에 색을 표현하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캔들, 이 지표 사이에 색을 칠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다시 마우스 우클릭 눌러주시고요. 수식 관리자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표 오셔서요. 거래량 돌파 라인 만들기. 자, 여기로 와서요. 자, 색을 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지표명에다가요. 일목균형표라는 단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표명에 여기 이름 바꾸기, 이름을 바꿀 거예요. 이름을. 자, 이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 거래 돌파 괄호 열고 일목균형표. 자, 여기 들어가는 일목균형표.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요 단어가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지표에 색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지표면 바뀌었죠? 그리고 수식 4번과 5번에 수식을 써줘야 됩니다. 이 일목균형표라는 말을 지표명에 써주시면요. 수식 4번과 5번 사이에 색을 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수식 1번에 만들었던 이 지표를요. 그대로 우클릭 복사해서요. 4번으로 옮겨줄게요. 붙여넣기. 그리고 수식 이름도 고가 라인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4번으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1번에 있는 거는 지워야겠죠. 그리고 수식 2번에 있는 것도 그대로 드래그 복사해서요. 수식 5번으로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고가 라인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2번에 있는 거 다 지워주세요. 자, 1번에 2번에 있는 걸 다 지우고, 자, 지웠고 4번과 5번으로 그냥 이사를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여기 라인 설정 가시면 고가 라인, 이름을 잘못 썼네요. 여기 5번은 저가 라인이죠. 저가 라인. 자, 수식 5번의 이름은 저가 라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라인 설정 가시면 고가 라인과 저가 라인 이렇게 되는데, 고가 라인의 이 색깔을 설정해 주시면 그 캔들 그 지표 사이에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 연한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검증.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띄워져 있는 지표를 지우고, 거래량 돌파 신호 지우고, 지지라인 저장 지우고요. 아까 만들었던 왼쪽 상단 기술적 지표의 사용자 지표, 그리고 거래 돌파 일반 균형표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고가와 저가 라인 사이에 이렇게 색으로 쉽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 캔들 구간에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찾고 싶다 한다면 거래량이 돌파된 캔들의 고가와 저가 라인에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서요, 여기 빗금을 채우기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색이 진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을 하면 내가 그 기준봉 캔들 어떤 특정 구간에 원하는 고가 저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하게 이 거래량을 돌파한 구간들, 거래량을 돌파한 이 캔들을 찾고 그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라인을 만든 다음에 색까지 칠하는 거를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 거래량이 아니라 뭐 다른 지표들, 여러분이 만약에 뭐 보조지표를 쓴다면 보조지표로도 활용을 해서 이 구조를 응용해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응용을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 주셨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알아봤는데요. 좀 나는 HTS에 이런 기능들이 궁금하다, 또는 나는 이런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다음 콘텐츠 만드는데 많이 반영해볼 거니까요.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